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동쪽으로 154km 떨어진 브란스크주의 유류 저장고 두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지점이 이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인데다가 이 브란스크 지역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향할 때 경유하는 주요 지점이라는 점에서 이 화재의 원인이 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5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영TV가 군 기지와 국영 석유 회사인 트랜스네프트 소유의 정유 공장에서 약 15분 간격으로 폭발이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발은 군부대 연료 탱커에서 다른 한 발은 정유 공장에서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나사의 위성도 브란스크주 화재 현장을 포착했다 그러면서 이 폭발의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분석가들은 인구가 약 40만 명인 브란스크시가 우크라이나 토츠카-U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또한 이 러시아 군용 장비를 우크라이나 전투 현장으로 보내던 이 철도 노선도 폭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해당 유류고의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현재까지 없다 그러면서 이 브란스크 지역의 경유와 휘발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화재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해당 유류구 두 곳에 보관된 석유는 1만 5천 톤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러시아 정부는 유류구 폭발의 원인을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라고 인정하기는 싫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14일 흑해 함대의 기함인 이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피격으로 침몰을 당했을 때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아니라 자체 화재로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렇게 공식 발표한 바 있었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의 석유시설 화재가 우크라이나군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 공습 또는 미사일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킹스 칼리지 런던대의 군사 전문가인 롬 리더 더 타임스에 두 타깃 모두 사정권인 토치카-U 전술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언론 마자는 이 수사관들이 화재의 원인으로 전투용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 공격을 꼽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산 무인기인 바이락타르로 공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근 쿠르스크 지역의 주지사는 이날 러시아군이 군용 무인기 2대를 파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영 언론은 이후 현지 여성이 발견한 바이락타르 무인기의 파편 이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확인된다면 이번 폭발은 2차 대전 후에 외국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수행한 가장 중요한 공격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텔레그라프지는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부대가 있다 그러면서 영국 공수특전단 그러니까 SAS하고 비슷한 특수작전부대 SSO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정작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일에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의 유류 저장고에서도 폭발이 발생한 바 있었는데 당시 이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 우크라이나군 헬기 2대가 낮은 고도로 러시아 영공을 침범해서 공습을 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정작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의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정황 증거상으로 보면 이 러시아의 석유시설 폭발 사고는 분명히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영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이 러시아의 위협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동안에 이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공격하면 수도 키우에 정부 청사에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자신들은 우크라이나를 유린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공격하면
보복 공격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죠. 이건 조폭도 아니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보복 공격을 해올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한 러시아 영토 또는 러시아의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공격이 이미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일에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의 유류 저장고 폭발, 그리고 14일에 흑해 함대 기함이 모스크바 한 폭발 후 침몰 사건, 또 25일에 브란스크주 석유시설 폭발 사건 외에도 러시아의 자존심을 뭉개는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모스크바 함이 격침당한 바로 그날인 14일에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공항에 구축했던 보급창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헤르손 공항의 보급창은 이 드네프르 강을 등지고 배수진을 친 러시아군이 앞으로 사용할 탄약과 유류를 몇 주에 걸쳐서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부 지역 점령을 위한 러시아군의 베이스 캠프라고 해도 좋을 이런 아주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는데 바로 이 근거지를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새벽 4시에 대대적 포격을 통해서 물자를 30시간의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헤르손 지역은 러시아군이 반드시 사수해야 될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길을 쓰고 전략적 항구 도시인 오데사를 포함해가지고 헤르손, 하르키우로 이어지는 이 남부의 주요 도시들을 완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현재 전황은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3일 러시아군이 남부 지역 점령을 위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지만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그전보다 더욱 방어를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역시 얼마 전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본진 또는 공격적을 향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고 심지어 선제 공격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25일 일어난 이 브란스크주 석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군이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전세가 러시아군의 일방적인 공격에 우크라이나군이 그저 당하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면 2라운드에 접어든 시점에서는 지금 전황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하면서 역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더 타임스는 현재 남동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황을 통해 볼 때 이 푸틴 대통령이 원했던 5월 9일 이전에 러시아가 승리를 선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뜻대로 승리를 거두려면 4월의 마지막 주에 대대적인 공세를 벌여야 하는데 그런 러시아군의 공격은 오히려 러시아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더 타임스는 지금 러시아군은 작전 효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은 군대를 전장에 투입시켰으며 이로 인해서 실전에서 러시아군이 의도한 목표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국방부의 분석가는 이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을 완전 점령하려면 앞으로도 2, 3주 후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 러시아군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리오폴의 우크라이나군의 최후 저항지인 아조스탈을 공격하지 말고 봉쇄하라고 했지만 이 아조스탈을 완전 점령하지 못한 탓에 무려 11개의 대대전술단, 이걸 BTG라고 그러죠. 이 11개의 대대전술단이 묶여 있으니까, 이 11개면요. 지금 이 동남부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대대전술단이 76개인데 그 중에 한 7분의 1 정도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격을 감행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여기에 돈바스 지역이 구름 비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공군력을 방해하고 있고 지상 이동을 느리게 하는데 이건 누가 러시아군을 지휘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더 타임스는 분석을 한 겁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러시아군은 현장의 전문가들보다 푸틴의 개인적 판단에 더욱 의지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 그랬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지휘한다는 것은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마추어가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에게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더 타임즈는 그러면서 푸틴은 대학에서 예비 장교 훈련을 받았지만 KGB에 합류하면서 군사작전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관행은 대통령이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군사령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까지의 소위 특수군사작전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문제는 푸틴이 1941년 6월 붉은 군대가 독일을 침공했을 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전술을 바꾼 스탈린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 실패에 대한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히틀러처럼 될 것인지에 달려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푸틴은 히틀러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더 타임스는 진단한 겁니다. 더 타임스는 결론적으로 현재 전쟁의 책임을 맡은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는 시리아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은 잔인한 군사 전문가인데 푸틴이 그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지 사령관으로 뒤늦게 임명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에게 정권이 없다는 사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르니코프가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 그러니까 러시아 직함으로는 총참모장인데요. 이 게라시모프에게 부탁해가지고 쇼이구 국방장관을 통해서 푸틴의 동의를 얻어서 정권을 인수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이건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푸틴에게 충성했던 연방보안국, 그러니까 FSB의 책임자들까지 악명 높은 이 레포르토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푸틴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더 타임스는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난 14일의 모스크바함 격침과 25일의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